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 과정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처음에는 0과 1로 이루어져 있겠죠. 당연히 0과 1, 0, 1, 0, 1, 0, 1 이렇게 코드로 이렇게 쳤는데 너무 어렵죠. 이거를 기계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이 입력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드 체제가 바뀝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셈블리어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3세대 언어 포트란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4세대에 넘어가면 우리가 거의 우리가 영어처럼 씁니다. 영어 표현처럼 그래서 막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들은 다 4세대 언어들이에요. 이건 또 옛날 언어들입니다. 요 밑으로 가면은. 자, 우리가 쓰는 이런 언어들이 어떻게 컴파일 작업, 어셈블리 작업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이것도 잠깐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우리 간단하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렇게 코드를 짜게 되면 이렇게 컴파일이 이루어지고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컴파일된 언어가 어셈블러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기계어 코드로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해야 되니까. 물론 이 과정은 컴퓨터가 스스로 다 처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이렇게 변경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CPU는 메모리에서 우리가 그거를 처리해 준다 그랬죠. 램이라는 메모리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데 만약에 A 더하기 B를 해서 C라는 곳에 저장을 해라 라는 명령어가 있으면 이렇게 어떤 값을 갖고 오고요. 그 값을 더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해라 이런 명령어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2라는 게 10이라는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게 저장이 되고 이렇게 저장이 되는 이런 처제인데 실제로 이 명령어들은 컴퓨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는 명령어 5개가 있는데 이 5개가 6개네요. 6자리는 로드라는 명령어를 기계어 코드로 0과 1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add는 이렇게 처리가 되고 store는 이런 명령어입니다. 이게 컴퓨터가 인식하는 명령어고 이게 데이터 처리가 되고요. CPU는 한 번에 16비트 정도까지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처리가 되죠. 근데 메모리가 8비트씩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묶어서 2개씩 묶어서 처리가 됩니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2개를 불러 갖고 와서 CPU는 한 번에 이렇게 처리해 줘서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엄청나게 빨리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스레드라는 걸로 이용해서 열심히 나눠서 쪼개가지고 동시에 막 처리해서 움직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CPU가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동시에 요즘은 CPU 이렇게 움직이는 CPU 단위를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동시에 움직여서 동시에 처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2개가 있으면 듀얼 CPU, 듀얼 코어라고 우리가 부르죠. 듀얼 코어. 코어라는 표현을 씁니다. 코어. 그래서 듀얼 코어. 코어 하나가 있으면 옛날 방식. 코어 2개가 있으면 듀얼 코어 방식. 또 뭐 짝수로 움직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4개가 있으면 쿼드 코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세대는 기계어, 0과 1로 이루어진 기계어를 쓰고요. 2세대는 어셈블리어, 아까 전에 봤던 거 그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어셈블러가 중간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거를 설명을 드렸고 3세대 언어는 이제 절차, 컴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소스 코드를 이렇게 컴파일해서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주고 이걸 다시 또 기계어로 바꾸는 거 있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소스 코드들, 이런 코드들, 우리가 현재 쓰는 이런 코드들이 이렇게 바꿔지는 그 내용을 아까 전에 동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포트란, 코볼, 베이직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의 코드들은 소스 코드와 기계어 코드, 소스 코드는 사람들이 막 코드를 적어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설치를 하면 이 어셈블리나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렇게 기계어 코드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자, 4세대 언어입니다. 4세대 언어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4세대 언어보다는 객체지향 언어라고 해서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에 1, 2, 3번 이거보다는 객체지향 언어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객체지향 언어라고 하는 거는 요즘 쓰는 용어 그 말인데 요즘 쓰는 그 프로그래밍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자바입니다. 자바에서 쓰는 게 객체지향이에요. 객체지향은 이렇게 우리가 청사진을 하나 만듭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요. 그럼 자동차 설계도를 하나 만들겠죠. 타이어를 이렇게 만들고 핸들은 이렇게 구축하고 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청사진을 하나 만듭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보면 프로그래밍에서 뭐 종업원이라는 거를 하나를 종업원을 이용해서 뭐를 하고 싶다. 코드를 뭔가를 프로그래밍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해주는데 얘를 속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임금 계산을 해주는 거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 속성과 메소드를 동시에 이렇게 청사진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실제 할 때는 얘를 찍어냅니다. 자동차 우리가 하나씩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생산하고 또 생산하고 생산하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그 전체적인 그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뽑아서 하나씩 생산해서 계산해주고 생산해서 또 계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해 주는 거를 객체지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 개 복잡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블럭 있죠. 블럭을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듯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얘와 얘를 붙여서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개발하는데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개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객체를 따로 떼어내서 블럭이라는 의미로 보면 블럭들을 이렇게 따로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코딩한다 라는 의미로 쓰는 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나오는 프로그래밍 중에서 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있어요. 웹 프로그래밍. 이거에 대한 게 CS 프로그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는데 CS 프로그래밍은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그래밍이라서 요거는 좀 옛날 방식이고요. 우리가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컴퓨터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한글을 구입해서 프로그래밍을 사서 프로그래밍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업그레이드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른 버전을 또 사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내 컴퓨터에도 작동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CS형 프로그램들은 내 컴퓨터에 설치해 줘서 작동을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아서 계속 설치해 주고 업데이트를 해주고 해줘야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인터넷이 발전을 하면서 요즘은 전부 다 뭐를 하냐면 웹 브라우저를 이용을 해요. 웹 브라우저. 그죠? 크롬이라든가 아니면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크롬이라든가 웹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셨죠. 거기서 주소 따따따 하고 주소만 딱 치면 여러분들이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이 웹서버에 접속을 하는데 이 웹서버 여러분들이 보는 이 클래스룸 화면 또는 수강 신청 화면 그죠?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수강 신청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 사이트에 이렇게 접속을 해요. 인트라넷에 접속을 하면 웹서버에 접속을 해서 화면이 이렇게 뿌려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무슨 과목을 이렇게 듣겠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저장해서 저장 버튼을 딱 누르게 됩니다. 그죠? 이 웹서버는 여러분들이 그 웹 크롬이라는 웹 브라우저랑 접속해서 화면을 띄워주는 역할만 하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는 데이터베이스라 서버라는 곳에 여러분들이 저장한 내용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엑셀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에 홍길동이 언제 무슨 과목을 수강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뜨는 거죠.
자, 그래서 옛날에는 CS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접속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보안이라든가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요즘은 웹서버를 바로 이용을 해서 웹서버를 통해서 연결을 해서 씁니다. 중간 단계를 이렇게 하나 거쳐요. 저장을 한 거를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청을 하면 웹서버가 데이터 서버에 요청을 합니다. 야, 누가 기존에 수강 신청한 거 보내달라고 하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홍길동이 신청한 내역 좀 다시 나한테 보내줘.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이쪽으로 보내주고요. 얘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화면을 쭉 만들어서 다시 이 사람한테 보내줍니다. 네가 홍길동이 이전에 신청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보여줘요. 뭐냐면 웹서버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바로 그냥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연결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계속하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보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면 웹서버라는 곳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만약에 화면을 내가 바꿔야 돼요. 화면이 이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번에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겠죠. 기존 CS용 방식으로 하면 접속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학생이 1000몇 명이 되는데 1000몇 명의 컴퓨터들을 다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겠죠. 옛날 방식으로 하게 되면. 자,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웹서버만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웹서버에다가 이렇게 구조를 바꿔서 사람들한테 화면에 띄워줘 라고 바꿔주면 1000명이 접속하는 모든 접속하는 1000명 모두가 이 화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즉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크롬만 접속하면 됩니까? 크롬이라는 걸로 접속하면 화면만 띄워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요. 여기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우리 웹서버라는 곳에서만 영향을 한번 받으면 끝나기 때문에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옛날 방식의 CS용 프로그램, 즉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이런 거 안 씁니다. 요즘은 다 웹 프로그램으로 사용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웹 프로그래밍이 워낙 대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런 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개발된 걸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웹 서버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 프로그램들을 이름을 우리가 JSP, 자바 서버 페이지, ASP, 액티브 서버 페이지, PHP 이런 걸로 개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앞에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는 HTML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화면을 개발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웹 프로그래밍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은 크롬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이 웹서버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로 개발한 웹서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코드 짠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HTML이라는 죄송합니다. 이게 HTML이 아니고 자바를 이용을 해서 우리 개발된 이런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클래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으로 코드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바라는 겁니다. 이 자바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바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사에서 개발한 이제 언어인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객체 지향이라는 걸로 이렇게 개발된 언어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볼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볼륨 조절이라는 어떤 하나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라디오에서 음악을 들을 때 볼륨 조절하는 거, 그 다음에 테레비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 스마트폰에서 볼륨 조절하는 거 다 똑같을 거예요. 볼륨 조절이라는 거는 버튼을 하나 누를 때마다
음향을 조금씩 1만큼 또는 반대로 1만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기계장치에 종속되지 않고, 즉 테레비 뭐 이런 기계장치들에 종속되지 않고 볼륨 조절이라는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테레비도 쓰고 그 다음에 라디오도 쓰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 볼륨 조절할 때도 쓰고 이렇게 쓰면 어떨까 해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제 이런 기본 개념을 이용해서 요즘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 자바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자바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자바의 큰 특징은 이렇게 자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짜게 되면 이거를 우리가 컴파일 합니다. 컴파일해서 프로그램으로 컴파일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 객체를 자바 가상 머신에다가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코드로 번역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윈도우즈를 깔아서 이렇게 자바 코드를 쓰게 되면 자바 버추얼 머신에서 JVM이라는 거를 이렇게 깔아서 다 써야 될 거예요. 즉 자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코드가 실행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다 자바 가상 머신이 이렇게 깔려져 있을 겁니다. 또는 깔아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쓰고 있는 컴퓨터면 이렇게 해서 윈도우즈용으로 얘가 작동을 해서 코드가 이렇게 똑같은 코드가 번역이 되고 요 안에서의 코드로 번역이 되고, 만약에 맥킨토시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맥킨토시용으로 가상 머신이 다운로드가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맥킨토시용으로 얘가 번역이 되겠죠. 즉 하드웨어에 상관없이 거기에 관련된 자바 가상 머신이 이제 설치가 돼 있으면 위에서는 기본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를 코딩해서 넘겨주면 이거를 쓰려는 컴퓨터들,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컴퓨터들은 관련된 자바 가상 머신을 설치해주면 거기에 맞춰서 다 연동이 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밑에 하드웨어에 종속받지 않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바가 가장 많이 요즘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대표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소프트웨어,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운영체제,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가 뭐고, 이런 내용부터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언어들, 1세대 언어, 2세대 언어, 특히 그 중에서 우리 객체지향 언어, 그 객체지향 언어 중에서도 우리가 자바 언어, 이거를 우리가 배웠고요. 특히 우리가 인터넷으로 작동을 하는 프로그래밍의 원리에 대해서 또 배워봤습니다.